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너도 나도 다들 갖고 있는 질환은 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은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환이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하면 겁이 덜컥 납니다. 물어보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주먹만한 게 있는데 수술을 안 했다. 더 작은데 수술을 했다. 혹은 자궁 전체를 적출을 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정리를 해야죠. 오늘은 이분이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대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맥병원 산부인과 정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오늘 자궁근종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뭐 무록이라고 했다가 근종이라고 했다가 뭐 암이라고 했다가 이거부터 선생님 정리를 해주시죠. 선생님 자궁근종이 암입니까? 암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그 자궁근종은 종양인데요. 네. 예, 종양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암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예. 악성 종양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양성 종양과 암의 차이는 뭐냐면 양성 종양은 혹이 생긴 그 부위에서만 예. 커지는 것을 이야기를 네. 하고 암은 그 부위에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다른 장기로 전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궁근종은 그 생기는 그 자리에서만 커지는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 자궁근종은 암이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근데 예. 양성 종양이라서 오늘 종양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올 텐데 안심하셔도 된다. 일단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 비슷한 연령별의 여성들은 거의 자궁근종을 조금씩 다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령별로는 어떤가요?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30%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40세 이후에는 40에서 50% 정도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중년에서는 한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갖고 계신다. 그렇죠. 그게 진찰을 해보면은 거의 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10대인 경우를 만약 예를 들어 보면은 예.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춘기 이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예. 사춘기 이전에는 자궁근종이 생길 수가 없고요. 예. 사춘기 이후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10대에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10대 후반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60대, 70대는 어떻습니까? 근종은 그 전에 아마 가임기 때부터 생겨서 예. 뭐 40대 이후부터 거의 40~50% 생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근종이 좀 더 커져서 이제 발견이 되거나 예.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궁근종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 내에서 생기는 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게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면은 환자분들에게 암이 아니라는 이제 좀 안심을 주기 위해서 네. 무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무록은 아니고 네. 그 근육 내에서 근육세포에서 생긴 종양의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혹이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이 자궁근종은 그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막하 근종, 예. 근청내 근종, 점막하 근종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자궁의 근육층에 있는 데서 바깥쪽으로 자라게 되면 예. 저희들 장막하 근종이라 하고요. 예. 근육층이 있는 쪽에서만 자라게 되면 근청내 근종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이게 자궁 근육층 내에서 안쪽, 즉 생리하는 곳인 자궁 내막이 있는 쪽에서 예. 이제 쪽으로 자라서 예. 이 근종이 내막과 닿게 되면은 점막하 근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종의 위치나
네. 크기에 따라서 증상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가 사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선생님 그럼 요 세 가지 위치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거, 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어느 건가요? 흔하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어차피 근육 내에서 생기다 보니까 네. 근층 내에 생기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예. 증상을 나타내는 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점막하 근종. 안쪽에 있는 거? 예, 안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생리하는 곳인 자궁 내막 있는 쪽에 가깝거나 닿아 있는 게 네. 결국 그 생리약을 많게 하거나 네.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증상을 쉽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흔한 얘기 중에 선생님 왜 예. 내가 자궁 그 건강검진에서 근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있대요라는 말씀을 예. 하신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게 유전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성의 경향을 보인다 가족성 하는 게 경향.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전적이라는 의미는 몇 퍼센트 반드시 몇 대 몇의 비율로 전달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요. 유전자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한 네.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자료가 없지만 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 예. 가족력의 경향을 보인다 돼 있고 태국의 연구에서 보면은 한 3.5배 정도 네. 가족의 경우에 자궁 근종이 생길 경향이 높아진다 예. 하는 그러한 보고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성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죠, 선생님. 예, 그 자궁 근종이 이제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예. 이제 근육 내에 있는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발생을 해서 커지고 또 이게 왜 발생이 되는가에서 보면은 네. 이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커지고 발생하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여기에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적인 문제, 예. 그다음에 유전학적인 원인들, 네. 그다음에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예.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여기 반응이 비정상적인 반응 등을 보일 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원인들이 작용해서 네.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하셨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예. 대개는 이 자궁 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왜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보통 보면 한 20에서 50% 정도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면은 생리양의 변화, 생리양이 많아진다든지 네. 출혈과 관계된 문제, 예. 또 하나는 통증과 관련된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그런 문제, 예. 또 근종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방광 쪽을 자극을 해서 소변과 관련된 문제, 예. 또 장과 연관이 되어서 예. 배변 습관의 문제 예. 이러한 것들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출혈과 생리양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다 보면은 근종이 이제 생리하는 곳 안쪽으로 생기게 되어서 네. 그 자궁 내막 있는 쪽으로 커지다 보면은 생리양이 점점점 더 많아진다 예. 하는 건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지만 예.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갈수록 생리할 때 덩어리가 예. 점점점 많아지느냐 하는 예.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또 빈혈과 같은 증상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빈혈이 있는데 그렇죠. 빈혈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응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만성적으로 돼서.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혹시나 계단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 네. 숨이 차거나 네. 저는 옛날보다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환자분들이 되게 그렇다. 그럴 때 검사를 원래 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 뭐 이런 식. 예,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빈혈이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또 이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예. 생리통과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아랫배가 묵직한 네. 그러한 느낌. 쉽게 말하면 환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아랫배에 뭔가 돌 하나 얹어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기가 예. 돌면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근종의 크기가 있다, 제법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광 쪽으로 근종이 커지다 보면은 방광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니까 소변을 자꾸 자주 보러 가게 된다는 예. 그게
빈뇨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이나 직장 있는 쪽으로 커지다 보면은 변비와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요. 왜 그 자궁 근종 때문에 난임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예, 간혹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아, 예. 그런데 근종이 직접적으로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네. 한 1에서 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어떤 경우에 난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냐면은 네. 결국 그 생리하는 곳인 자궁내막 네. 여기에 부위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배아가 착상을 하게 되는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위를 자궁 근종이 건드리게 되는 상황. 예. 즉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점막하 근종 또는 근종이 많이 커져서 예. 그 자궁 내막에 해부학적인 변형을 일으키게 될 때 네. 그 배아 임신했을 때 그 배아가 착상을 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착상이 잘 안 되도록 예. 또는 착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그 유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예.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러한 근종이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1%에서 2% 정도 예. 난임의 원인 중에서 오. 그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아가 탁 들어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자궁 근종이 있으면 난임의 예.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그 자궁 근종을 떼어내고 임신을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예. 크기가 만약에 작거나 네. 뭐 증상이 없다면은 네. 우리가 그 바로 임신을 시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부위가 어느 정도 커서 예. 착상하는데 방해를 주겠다. 네. 또는 계속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데 예. 다른 원인을 찾아봐도 난임의 원인이 없다. 네. 그런데 근종이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근종을 치료를 하고 네. 그 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어머님들께서 여쭤보시는 거. 나 폐경한 지 오래됐는데 네. 옛날에 자궁 근종 있었는데 이거 계속 검사해야 돼? 아니면 예. 뭐 점점 더 작아진다던데 폐경되고 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좀 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 자궁 근종은 제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생기거나 이제 커지거나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어서 네. 이제 생리가 안 나오는 그걸 이제 폐경이라 하기 때문에 폐경이 되신 분들은 호르몬 영향이 없으니까 네. 자궁 근종은 커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종양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크기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 네. 이러한 근종이 네. 암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예. 그 빈도는 우리가 근종을 수술하고 나서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드물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근종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네. 1년에 한 번씩 예.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네. 검진을 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을 이렇게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니까 검색을 하시면 따라 나오는 게 자궁선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네. 이게 뭐 자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건 뭔가요? 자궁선근증 이건 뭔가요? 예, 자궁선 근증은 자궁 근종처럼 종양은 아닙니다. 예. 종양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의 안쪽에 생리하는 곳인 자궁 내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궁 내막이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 자궁 내막 세포와 피가 같이 나오는 것이 생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궁의 내막의 세포가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 밖으로 생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근육 안쪽에서도 생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피가 고이겠네요. 예, 피가 고이죠. 쉽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멍이 든다고 보면 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자궁 근육에 피멍이 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피멍이 되면 우리가 팔 이런 데 멍이 들었다 그러면 만지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예, 아프고 단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생리를 할 때마다 통증이 있게 되고요. 아프니까 예. 멍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근육 자체가 멍 때문에 우리가 단단해지게 되니까 예. 우리가 한 달에 생리를 할 때 생리량이 나오다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예. 이제 자궁 근육의 수축력이 좋아서 혈관을 쪼아줘서 생리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근육이 성근증 때문에 피멍 때문에 단단해지게 되니까 예.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성근증은 생량이 많으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 점점 심한 경우 예. 그런 경우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궁 내막증 설명할 때 왜 네.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예.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크게 보면은 예. 자궁성 근증은 자궁 내막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한 종류다.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자궁 내막증이라는 정의 자체가 자궁 내막 예. 이것이 자궁 안쪽에 있는데 자궁 안쪽의 부위를 벗어나서 예. 자리를 잡은 경우를 자궁 내막증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 이게 나팔관에 가 있던가 아니면 난소에 가 있던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은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그 쥐를 통해서 생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그 나팔관하고 배 안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리가 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 나팔을 타고 역류를 해서 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성분들은 모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배 안에 들어가면 다 흡수되고 없어지는데 예. 자리를 잡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자궁내막세포가. 그게 이제 자궁내막증인데 예. 이게 자궁내막이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 예. 이거를 특징적으로 자궁성근증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궁 내막증은 굉장히 고약한 질환이다. 그때도 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치료도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네. 출혈량도 많고 빈혈이 오고 아프고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예. 그럼 자궁선근증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궁성근증은 네. 예, 당연히 이제 생량이 많고 예. 생리통이 점점점 생리를 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멍이 계속 생기게 되고 예. 그 부위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생리통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드물게는 이제 심한 경우에 예. 생리하는 기간도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네. 자궁선근증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나요? 자궁성근증의 치료는 뭐 자궁근종의 치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임신을 이제 해야 되는 네.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보존적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출산을 할 이제 이유가 없다, 아기를 더 이상 놓지는 않을 거다 예. 하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자궁을 전체 다 같이 수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서워지는데 선생님 이제 이게 자궁 근종인지 아니면 자궁 선근증인지 자궁 내막증이 있는 건지 이거 이제 예. 검사를 하려면 선생님 우리 산부인과 가시면 다들 초음파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그 검사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그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은 네. 초음파로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됐네. 예. 예. 자궁근종은 초음파로 거의 다 구분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예. 자궁성근증은 초음파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자궁성근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자궁근종 같은 경우도 MRI 사용하는 경우가 크기와 위치를 좀 정확하게 또는 개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MRI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을 이제 보존적 수술을 할 때 그때 MRI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MRI는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갖다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종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근종의 대부분은 이제 정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정상이 없는 근종은 원칙적으로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증상이 없으면 예. 크기에 관계없이 치료 안 해도 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뭐 출혈과 통증, 네. 그다음 압박과 같은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그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이상 크기가 크면은 네. 이제 만져지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만져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예. 자기가 아랫배에 뭔가 등이가 만져진다는 것도 하나의 예. 증상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증상이 없는 근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이유가 없고요. 예. 대부분은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네.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예.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추적 예.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5세 여성 있으세요. 증상은 지금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출혈량이 뭐 많거나 하지도 않고 출산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큽니다, 선생님. 한 10cm 정도 됩니다. 예. 이게 근데 10년째 계속 10cm입니다. 예. 자,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나요? 아니면 추적 관찰만 하나요? 저는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본인이 이제 생리량이 많다거나 하는 증상은 없지만은 네. 이게 그런 이제 바깥쪽으로 주로 자라는 혹인 경우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런 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랫배에 뭐가 누워서 만져보면 뭐가 만져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배가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 대답하십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할 때 예. 또는 뭐 서서 걸어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랫배에 뭐가 눌리는 듯한 네. 뭐 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런 거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것이 제가 증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 환자분들은 그게 증상이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되고 그것도 하나의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예. 10cm 근종이 분명히 만져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수술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평생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요. 예. 약물로 어떻게 좀 약으로 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본인이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신 거 이런 것들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종양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종양은 치료의 원칙이거든요. 수술이 1번이다. 1번이죠. 예. 그런데 수술을 이제 안 하고 예.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지금 당장 수술을 못 하는 상황,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물 치료는 결국 자궁 근종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게 되는 거니까 예.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이러한 것이 이제 약물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혈량이 많거나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이 생겨 있는 경우, 예. 그런데 수혈하기는 이제 거부를 하거나 수혈을 싫어한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생리를 몇 달간 안 하게 만든 다음에 호르몬 억제해서 예. 인위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 생리가 안 나오게 되는 기간 동안 철분제를 복용을 해서 예. 빈혈을 정상화시켜 난 다음에 결국 수술을 진행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내과적 질환, 예를 들어서 심장이 되게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술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그럴 수 심장 있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서는 예. 심장을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예. 이제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예.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고 그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종이 너무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근종 크기를 조금 줄여서 예. 하는 이제 그 약물 치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술 얘기 선생님 한번 해보죠. 예. 수술은 이제 근종이니까 네. 근종만 제거하는 예. 그 근종 절제 수술과 자궁 전체를 수술하는 자궁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근종 절제 수술과 자궁 절제 수술은 개복 수술을 하든지 복강경 수술을 하든지 네. 또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을 하든지 예. 이러한 방법들로서 수술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8cm에서 10cm 이상의 절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만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mm에서 한 12mm 정도 되는 네. 그런 배의 구멍을 이제 1개에서 4개 정도 뚫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것을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미세 침습 수술은 당연히 수술 흉터가 적기 때문에 통증도 좋고 네. 그 미용적인 효과도 좋죠. 왜 그러냐면은 상처가 작으니까 나중에 표도 더 나고 네. 흉터도 세월이 지나면 거의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세 침습 수술, 즉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들을 근종 수술을 할 때 네.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수술적인 요법이 아니고 비수술 요법으로 예. 자궁 동맥 색전술이나 하이프 이런 것들을 시술들이 있다는 거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검색해보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면 색전술은 자궁으로 가는 큰 동맥인 자궁 동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국 자궁 근종으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핏줄을 막는다는 것이거든요. 자궁 근종의 밥줄을 끊는 거죠. 예, 밥줄을 예. 끊는데 예.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제 혹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근종에 열을 가해서 예. 그 혹을
일명 녹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하이프라고 하는데 자궁동의 색전술이나 하이프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정상의 완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예. 근종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 네. 자궁 내막에 손상이 있거나 네.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 임신 중에 또는 예. 출산할 때 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치료들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가임기 여성, 임신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5세 여성, 미혼입니다. 월경통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검사를 해서 자궁근종이 발견이 됐는데 한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임신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네. 이런 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이 근종의 크기가 5cm 정도 되면은 네. 수술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나 애매한 경계선상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월경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초경하고 나서 때부터 월경통이 있었던 통증이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다면은 예. 이 근종이 월경통의 증상을 야기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생리통일 수도 있다. 그냥 생리통일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근종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지 좀 추적 관찰을 해보고 이게 6cm, 7cm로 계속 커지는 경향이 있으면 예. 그때 이제 수술을 갖다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라고 하는 것은 근종이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5cm짜리 혹이 바로 생겼다. 그러진 이런 거는 않겠죠. 않겠거든요. 예. 예. 이전부터 조금씩 작은 혹이 조금 커져서 그렇게 도달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종이 커지면서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중에 이제 자궁 근종이 조금 커서 난 아이도 다 낳았고 자궁 적출, 자궁 절제를 다 했다. 네. 그럼 난 이제 폐경 아니냐? 네. 이제 이 이후부터는 나는 여성 호르몬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냐? 네.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예, 그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예.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자궁을 다 수술하고 나면 네. 생리가 안 나오게 되니까 네. 나 폐경이 되었다. 그렇게 그럼 생각하시죠? 폐경 후에 보통 호르몬 이야기도 하고 예. 먹는다는데 내 먹어야 되느냐는 질문을 실제로 하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때 호르몬을 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폐경이 되는 이유는 자궁이 있으면 자궁 바로 옆에 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예. 이 여성 호르몬을 이 난소에서 나오는 기능이 예. 완전히 멈추게 되면 네. 끊기게 되면 즉 더 이상 생산 안 하게 되면 예. 자궁에서 생기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학적인 폐경은 난소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50세가 평균 폐경 연령이 되는데 예. 그 이전에 근종 때문에 자궁 절제술을 했다면 예. 당연히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난소는 보존하고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소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리만 안 하다 보니 예.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더 이상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궁 근종. 네. 근데 다른 부위에 또 새로운 자궁 근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그 자궁 근종은 이제 하나의 자궁 근종만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발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근종은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은 15%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높네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네.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근종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수술했던 경우에는 네. 근종이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예. 그 중에서도 다발성 여러 개가 있어서 예. 근종의 혹을 여러 개를 뗐다. 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재발률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발은 가능하다. 예. 예. 라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평소에 자궁 근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좋은 습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병은 이제 미리 조기에 발견하면은 예. 건강하게 잘 사실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암 같은 경우도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거의 100% 완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예. 이제 그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육류 중에 조금 붉은색을 띠는 육류, 예. 소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예. 이러한 것들은 작은 곤종의 크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기 종류. 예, 좀 그렇게 돼 있고 예. 뭐 유제품이나 뭐 채식 위주로 하는 거는 예. 오히려 건종의 크기를 좀 떨어뜨리는데 이제 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네. 국민암 건강 예방 수칙 10개명을 이렇게 공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예. 네.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예. 제가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익히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금연하고 절주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예. 체중 조절하고 뭐 예, 이런 체중적 거죠.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 주로 이제 그 균형 잡힌 식사 예. 이제 고기보다는 이제 야채도 많이 먹고 예.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경우 지금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방 접종도 하고 있지만 네. 성인이 필요한 예방 접종도 열심히 하고 정기적인 검진하는 거 네.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리고 뭐 건종뿐만 아니고 예. 모든 질환들을 좀 예방하면서 예.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니까 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 중에 절반은 자궁근종이 있다라고 보고요. 선생님,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외래에 저희 병원에도 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제가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예, 이 병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보통 몇 번 다니시고 이렇게 네.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네. 환자분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얘기가 있습니다. 다르니까. 얘기가 다르다. 네, 네. 어떤 병은 뭐 진단은 다 비슷한데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환자분들의 선호도, 음. 그다음에 의사의 치료의 경험, 그다음에 그 의사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자궁곤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암이 아닙니다.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가까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처음에 진단받은 병원에서 네. 예,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않을까 그러시 싶습니다. 예. 자, 뭐 자궁 근종에 대해서 거의 궁금증들 지금 다 뽑아서 여쭤본 것 같고 다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궁 근종에 대해서 저희의 궁금증들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대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에 새로 생기는 자궁 근종은 조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연세가 드셔도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